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 속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다면 믿으시겠나요? 게다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이 결국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플라스틱은 정말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일상 속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그린 제작단 라디오에서 준비한 소식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린 제작단 정성용,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린 제작단 박재혁입니다. 네, 오늘 그린 제작단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네, 재혁씨, 네, 플라스틱은 알겠지만 미세 플라스틱, 얼마나 미세한 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나요?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5mm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더 큰 플라스틱 제품이 햇빛, 마찰, 풍화작용 등에 의해 잘게 부서지면서 생성되는데요. 또한 화장품, 세정제, 공업용 연마제 등에서 특정한 용도에 의해 의도적으로 미세한 크기로 제조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안제나 치약 등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은 각질 제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5mm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미세한 크기다 보니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죠? 혹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토양, 공기 중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특히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WWF 세계 자연기금에 따르면 연구된 해양 생물 중에 88%가 플라스틱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해양 생물의 상당수가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바다새와 바다 거북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생물들이 소화장애를 겪거나 생존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먹이 사슬을 따라 인간에게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히 생태계 교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이사슬 정점에 있는 우리에게도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다양한 방면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존재인 것 같은데요. 신체에 미세 플라스틱이 누적되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려주시죠. 현재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직접적으로 질병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다만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축적될 때 염증 반응과 산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심혈관 질환과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미세 플라스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내용은 듣고 있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좀 매우 심각하고 경계해야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걱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산업국가죠. 단시간 안에 경제 발전과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빠른 산업화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 오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에 미세 플라스틱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에 따르면 마산만과 진해만의 퇴적물 내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2000년대 기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5%에서 15%, 4%에서 10%로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이는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율인 8%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국내 유통식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의 식탁까지 오염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조사 결과를 살펴봤을 때 미세 플라스틱 오염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니 조금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이 결국 우리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다회용 컵과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세안제나 치약 대신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고 재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로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며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은 일회용품 쓰지 않고 장바구니 사용하고 쉬운 습관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한번 꼭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는데요.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 시작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된 심각한 이슈인데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역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린제작단 정성용, 그린제작단 박재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